2019년 1월 9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경제 대들보, 반도체가 흔들린다. 분기마다 실적 신기록을 써오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감소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7조 원 가까이 급감했다. 2017년부터 이어져온 반도체 슈퍼 호황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다음 기사입니다. 평균 연봉 9,100만 원,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 직원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에, 아니 이렇게나 많았어? 9,100만 원에 이르는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8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국민은행이 총파업을 한 것은 2000년 12월 이후 18년여 만이다. 국민은행 노조원 14,000명 가운데 9,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1,058개 영업점 가운데 600여 곳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 고객 중 일부가 불편을 겪었다. 다음 기사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4차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의 올해 첫 외교 행보이자 작년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중국 방문이다. 이어서 A5면 보겠습니다. 소득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도 건보료 20% 이상 오를 듯. 정부가 올해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건보료가 올해 대비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 건보료 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 주요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폭을 분석한 결과다. 건보료 20% 이상 급등 수두룩. 이어서 국제면이고요. 트럼프의 세계은행 때리기에 지쳤나? 김용 총재 임기 3년 남겨두고 돌연 사임.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임기를 3년여 남겨두고 사임 의사를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했던 2012년 임명된 김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와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사임 배경을 놓고 무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재는 7일 이사회에서 다음 달 1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을 통해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킨다는 사명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기관의 총재로 일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로 선임된 김용 총재는 2016년 연임에 성공해 2017년 7월 1일부터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A14면 보겠습니다. 수출 본격 내리막길, 경상흑자 2달 새 반토막. 한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11월 급감했다.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50억 6천만 달러에 그치며 작년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소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직전 9월과 10월에 비해선 반토막 수준이다. 반도체 등의 수출 둔화세를 감안하면 12월 흑자폭은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2년 3월 시작된 흑자 행진은 8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흑자 폭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31.8%나 급감했다. 지난해 월별로 흑자폭이 가장 컸던 9월의 108억 3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두 달 새 절반 수준까지 쪼그라든 것이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특히 크게 줄었다. 기업 10곳 중 9곳 경기 하강 국면, 절반은 경제정책 불만. 기업 10곳 중 9곳은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절반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기업 경영 환경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10일에서 24일까지 국내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한국 경제가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72.7%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0.0%였다. 전체의 93%의 기업이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서 산업면 보겠습니다. 2조 들인 한진중공업, 수비크 조선소, 기업 회생 신청.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온 한진중공업이 암초를 만났다. 해외 현지 법인인 필리핀의 수비크 조선소가 수주 부진에 따른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수비크 조선소에 기자재를 납품해온 부산, 경남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진중공업은 8일 자회사인 수비크 조선소가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6년부터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수비크만에 세계 최대 도크 시설을 갖춘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다. 부산 영도 조선소가 좁아 선박 대형화 경쟁에서 밀리며 내린 결정이었다. 영도 조선소의 9배에 달하는 300만 제곱미터 면적의 수비크 조선소에서는 초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건조하고 군함 등 특수선만 영도 조선소에 짓기로 했다. LG전자도 실적 급감, 4분기 영업이익 80% 하락. LG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 수준으로 급감했다. TV 및 가전사업 부문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가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적자 폭마저 커진 탓이다. LG전자는 작년 4분기 매출 15조 7,705억, 영업이익 753억을 기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9.5% 급감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89.9% 쪼그라들었다. 최근 3개월간 증권회사들이 내놓은 실적 추정치 평균인 3,981억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다음은 생활경제면이 되겠습니다. 남은 동전, 편의점 앱 지갑에 맡기세요.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동전이 귀찮다면 근처의 아무 CU 점포에 들어가면 된다. CU 모바일 앱에 같은 금액의 포인트로 충전할 수 있다. CU의 모바일 앱 포켓 CU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달 선보였다. 적립된 금액은 전국 CU 매장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CU에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동전을 포인트로 바꿔주는 서비스까지 최근 도입했다. 잔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CU를 방문해 앱에 탑재된 바코드만 꺼내면 된다.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증권면 보겠습니다. 경남제약 상장 폐지 일단 모면, 거래소 추가 개선 기간 1년 부여.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년의 개선 기간을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 2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은 개선 기간 동안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개선 계획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면 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이며 소액 주주는 5,252명이다. 우울한 실적 시즌, 쥐뢰밭 장세 오나? 커지는 4분기 어닝 쇼크 우려.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만 주식 시장은 맥을 못 추고 있다. 한국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일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상장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연석 삼성증권 센터장은 삼성전자 등 이미 악화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 기업보다 가려져 있는 회사들이 문제라며 당분간 곳곳에서 숨겨진 폭탄이 터지는 지뢰밭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 추정치 하향폭이 큰 종목 OCI, 하나투어, 화승엔터프라이즈, LG하우시스, 한화케미칼, 셀트리온, S오일,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이어서 미국 바이오주 성장성 주목 에브비, CVS 헬스 가장 유망.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바이오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키움증권은 8일 보고서를 내고 올해 미국에서 가장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업종은 바이오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 유동원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정보기술 업종의 변동성이 커지는 반면 바이오 업종 주가는 상승 추세라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약값 인하를 추진하며 일시적으로 조정받았지만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공화당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질 것이란 기대가 생겼고 신약 후보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종목으로는 에브비와 CVS 헬스를 제시했다. 에브비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제약 회사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슈미라가 대표 제품으로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한다. 자궁내막증 통증 치료제 신약인 오릴리사가 미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는 등 성장 동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약 3조 5,50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CVS 헬스는 지난해 말 미국 3대 보험사인 에트나 인수 작업을 완료해 시너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CVS 헬스 매출의 62%는 처방약을 공급하는 제약 서비스 대행 사업에서 나오는데 약 2,200만 명의 에트나 가입자를 제약 서비스 대행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즉 증권사 전망치의 평균은 전년 대비 29.2%나 증가한 약 14조 9,960억이다. 바이오 산업 특성상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상장지수 펀드, 즉 ETF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유 연구원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 등을 담은 아이쉐어즈,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와 바이오 기업 30곳을 똑같은 비중으로 담은 FT,
NYSE 아카 바이오테크 ETF를 꼽았다. 네, 이상으로 귀로 읽는 한국경제신문 2019년 1월 9일 수요일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